도움이 되는 경제 팁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대표님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죠? 예, 지난 시간에 제가 노후자금 마련 방법에서 네, 주택연금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건 뭐냐면 내가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 돈은 없고 집이 한 채 있어요. 그 집을 갖고 팔지 않고 집을 갖고 이제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주택연금이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내가 집이 한 채 있는데 이게 지금 집이 좀 커요. 네. 굳이 뭐 두 부부가 사니까 이렇게 큰 집 살 필요가 없다. 그럴 땐 집을 팔고 네.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면 네. 그 차입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걸 갖고 어떻게 또 생활비 자원을 아. 마련할 거냐.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은 즉시형 연금이라고 있습니다. 즉시형 연금이요? 예. 아, 저도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아이들 다 출가시키고 나면 큰 집을 갖고 계셨던 분이라고 네. 하면 사실 두 분 사시기에 좀 클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렇죠, 예. 예. 그건 또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또 얘기를 네. 드릴까요? 예, 그 즉시형 연금 말 그대로 보통 연금 상품은 내가 매달 연금에 넣어서 나중에 은퇴를 하면 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뭐냐면 그게 안 된 분들이 돈이 좀 있다. 뭐 집을 팔든 뭘 하든 아니면 뭐 이렇게 퇴직금 받은 게 좀 있다. 그럼 그거 갖고 일시에 넣는 겁니다. 즉시에 넣고 예. 넣고 나서 바로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는 겁니다. 아. 그리고 넣을 수 있는 금액이 금융사마다 틀리는데 최소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상만 되면 예치하고 이제 매달 받는 거죠. 아. 목돈을 괜찮긴 넣어두고 하네. 네. 그렇죠. 연금을 매달 이렇게 받는 빼쓰는 거네요. 겁니다. 네. 그런데 흔히 그냥 목돈 그렇게 큰 돈이 있으면 은행에 넣어두고 예. 이자를 이자가- 받으면 그렇죠. 그게 더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아. 생각도 네. 드는데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네. 은행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안전하고 또 이자 받으면 되지 않냐.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은행 금리가 워낙 낮잖아요. 예. 근데 은행 금리에 비해서 즉시형 연금 금리가 더 높습니다. 아, 네. 그게 보통 차이가 있군요. 그렇죠. 한 2% 정도 높습니다. 네. 1.5에서 2% 높고, 또 하나 뭐냐면 그 은행은 비과세라는 게 없는데 네. 요 즉시형 연금은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아. 그러니까 똑같이 1억을 받더라도 나는 그 즉시형 연금을 하면 100만 원을 다 받고 네. 아니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은행이라면 이자 소득세 15만 4천 원을 뗀 금액을 떼고. 받는 거기 때문에 아. 이게 매달 15만 4천 원을 떼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큰 거죠. 네,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제 다 합하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도 더 높고 비과세니까 네. 요즘 추세는 은행에 있던 분들이 다 그걸 빼서 즉시형 연금에 다 넣는 추세죠, 지금. 그럼 결국 그 돈을 넣고 그 돈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는 건 똑같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자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이자율이 그렇죠. 좀 더 예. 높다라는 얘기죠. 네. 네. 그러니까 그 받는 방식이 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신형이 있고 네. 하나는 상속형이 있는데 네. 종신형은 말 그대로 내가 돈을 넣었으면 내가 죽을 때까지 원금과 이자를 쪼개서 받는 겁니다. 아. 죽을 때까지 네. 계속 받는 거예요. 예. 상속형은 뭐냐면 내가 기간을 정할 수가 있어요. 이건 쉽게 얘기해서 이자만 받다가 자식들한테 상속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당연히 연 금액은 적겠죠. 적겠죠. 네. 네. 또 이제 그 상속형은 이렇게 계약 기간을 정할 수가 있는데 10년, 20년을 정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20년 정했다. 그 20년 동안 연금 받다가 20년 이후에는 뭐 상속이 아니더라도 내가 원금을 찾을 수가 있는 아. 그런 방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것도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유용하게 뭐 쓰실 네.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사실 노후에 하는 것들은 꼭 문제가 되는 게 나이죠. 나이가. 그렇죠. 예. 네. 제한이 있어요? 이게 나이는 45세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아. 45세만 넘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 나이가 들면 뭐 55세, 60세 생각하는데 네. 요거는 뭐 그냥 45세만 넘으면 누구나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죠. 근데 45세에 돼도 늘 돈이 없을 것 같은데. 어때요, 한재영 기자? 그 전까지 일단 뭐 종잣돈 마련하는 게 좋긴 한데 아무래도 네. 여유 자금이 좀 많으신 분이 하는 네. 연금이 아닌가 좀 싶네요. 그렇죠. 이게 45이면 한참 아이들 자랄 때기 때문에 집 팔아서 늘 돈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이제. 것 같아요. 요즘. 45살 그렇죠. 이상일 이상이. 때. 이상일 무조건 때. 기준이, 최저 기준이 45살. 45살이죠. 그러니까 네. 보통 한 뭐 은퇴했으니까 60세는 65세. 그때 네. 가장 예, 많으시겠네요. 그때 많이 하시고, 이거는 어떤 분들이 가입하면 좋냐면 그 은퇴를 하고 이제 생활비가 한 목돈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좀 퇴직금이 됐든 집을 팔든. 근데 이걸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그 주위에서 가만히 안 놔둘 거 아닙니까? 그죠? 자식들도 좀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네. 또 여기저기서 좀 투자 좀 해봐라 이렇게 네.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없으면 나 진짜 살 수 없는데 그럴 때 즉시형 연금 탁 특히 넣어버리는 거죠. 종신형 연금을 넣어버리면 이건 해약이 안 됩니다. 아, 절대 안 됩니다. 그래요? 아,
예. 해약하면 못 받는 거예요. 한숨 쉬시는데 아버님 돈 들어갈까봐 한숨 쉬시는 거. 아니죠? 아, 네. 그럼. 네. 누구더라도 건들 수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오. 해약이 안 되게 또 주의할 점 해약이 안 된다고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네. 행여나 뭐 갑자기 아파고 큰 돈이 필요하거나 이럴 때도 그렇죠. 문제가 될 수 맞아.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다 넣기보다는 한번 70% 정도 넣어놓고 적신연금 해서 생활비 갖고 한 30%는 다른 곳에 둬서 혹시 모를 이제 목돈 들어갈 일을 또 대비해야겠죠. 이렇게. 그렇겠죠. 네. 그런데 즉시형 연금의 종류 중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종신형 같은 경우는 죽을 때까지 받는 거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만에 하나 일찍 사망하게 되면 예. 남은 금액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종신연금이 보증 기간이 있어요. 보증 기간이 가입을 할 때 네. 10년 아니면 20년 아. 보증 기간 딱 정해서 네. 그 안에 막 20년을 보증 기간 했다. 근데 제가 종신형 받다가 5년 있다 죽었어요. 네. 15년은 무조건 줍니다. 그 보증 기간까지는 보증 아. 기간까지는. 까지는 무조건 줘요. 아. 그러니까 그 보증 기간이라는 게 내가 낸 그 돈 이상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어떻게 죽든 간에 일찍 죽든 간에 늦게 하든 간에 상관없이 네. 내가 낸 돈 이상으로는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금액을 다 넣으면 그 금액은 전부 다 찾을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렇죠.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중간에 이제 일찍 돌아가신다고 해도 그 나머지 기간을 통해서 그걸 다 받을 수가 계약 있다. 기간 보증 기간 동안에. 동안. 보증 기간. 근데 보증 기간 동안에 다 못 받을 경우는 거의 없나요? 그럼요? 왜냐면 자식한테도 주니까요. 아, 처음에는 넘어가게 그 된- 부부가 네. 있으면 상속인이 이제 부인한테 네. 하는데 부인도 돌아가시게 되면 그 유족 아, 상속인한테 다 주는 거죠. 주게 되니까. 그러면 즉시형 연금 45세 이상 되시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관심 생기실 것 같은데 가입할 때 주의할 점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주의할 점은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신형의 경우는 해약이 안 해약이 된다. 안 된다. 그거하고 네. 이제 상속형은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은행보다 비과세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10년 이상 납입을 받아야지만 가입해야지만 비과세가 됩니다. 네. 근데 종신형 죽을 때까지 받는 종신형은 해약이 안 되는데 상속형은 해약이 됩니다. 네. 되는데 만약에 10년 이내에 해약을 했다. 네. 그럼 그동안 혜택받은 비과세 있잖아요. 다 물어내야 물어내야 되는 되는 거예요. 예. 아. 다 물어내야 되기 때문에 네. 내가 중간에 뭐 이거 깨겠다. 네. 깰지도 모르겠다. 네. 이런 분들은 아예 가입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아, 그렇죠. 가끔 이제 창구에서 네. 조금 옥신각신 하시는 어르신들 좀 발견할 때가 있어요. 필요해서, 아니, 은행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약관이라는 게 있고 처음에 정해진 규칙이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그거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은퇴 자금을 아들 사업하는데 보탰다가 그러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네네. 아예 주시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로. 맞습니다. 아들한테도 좋을 일이 아니고요. 그 돈은 그냥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거고 그럴 경우 이렇게 탁 넣어놔 버리시는 게 훨씬 좋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왜냐면 네. 처음에는 자식들한테 조금 주는 게 그럼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네. 나중에 다 주다 보니까 부모가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그 이제 자식이 그걸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더 부담을 주는 거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이제 부담을 주는 거 자식들한테.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저는 그 가끔씩 이렇게 노후 생활을 위한 강의를 할 때도 네. 절대 자식들한테 한 푼 주지 말라고 끝까지 강조합니다. 아니 근데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냥 사업을 하시다가 만약에 조금 나빠지신 분들도 부모님한테 가서 손 벌리는 건 절대 아니라고 다들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정말로 갈 수 없을 때 밥은 먹여주실 최후의 지원정. 보루는 남겨둬야 네. 되거든요. 그럼 부모님은 남겨둬야 밥이라도 얻어 드신다고요. 나중에 부모님이 설마 내치시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럴 경우를 생각하시라도 모질게 눈을 감으셔야 돼요. 이 노후의 가장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자식들을 떨어뜨려 맞습니다. 놓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그게 문제고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제일 궁금하시는 게 그러면 즉시연금에 돈을 내가 또 과연 얼마를 받냐 매달 네. 그렇죠. 그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네. 그 두 가지가 종신형과 이제 상속형이 있는데 1억을 많이 넣었을 때 네. 네. 1억을 넣었을 때 내가 종신형 죽을 때까지 가입을 한다. 그거 하게 되면 평균 그건 이제 공시 이율에 따라 좀 틀리는데 네. 평균 지금 기준으로 한 43만 원에서 46만 원 정도 아. 받습니다. 1억을 넣으면. 네. 그러니까 매달 그 정도 금액을 죽을 때까지 받는 거죠. 네. 2억이라면 그건 2배 정도. 2배 정도. 한 90만 원 정도 받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자만 받는 네. 상속형일 경우에는 한 한 35만 원 정도. 35만 원. 네. 그러니까 이자만 받는 네. 그럴 경우에는 35만 원 정도 네. 매달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사실 뭐 액수가 얼마에 따라 좀 차이가 날 수 있어도 네. 사실 답은 얼마라도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창구가 그렇죠, 있다는 예. 거는 도움이 되죠. 그럼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국민연금 받는 게 있고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를 이걸 또 추가로 받으면 네. 이거 매달 들어온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요. 이게 들쑥날쑥하는 것보다 매달 들어오기 때문에 네. 거기 맞춰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음. 근데 자칫 이게 매달 수입이 없는 사람들은 매달이 불안한 겁니다. 돈이 있으면 좀 쓰고 없으면 또 못 쓰고 또 네. 빚져야 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노후 준비는 무엇보다 이렇게 매달 고정적인 그렇죠. 수입. 네. 그게 가장 중요하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노후 자금 마련 방법, 오늘은 즉시형 연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이런 얘기가 좀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벌써부터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사실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식과는 좀 동거래는 좀 멀어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럴 꼭 것 넣어야 같아요. 되는 필요한 네. 것들은 꼭 챙기시는 걸 지금부터 좀 습관화하시는 게 필요할 듯합니다. 오늘 즉시형 연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한 기자님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죠? 예,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죠. 올해 아마 1,0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다녀갈 거다. 예, 이 근원에는 이제 한류 좀 바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류 바람의 수혜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네. 한국 화장품이에요. 아. 한국 화장품이 왜 이렇게 잘 되나 네.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들 앞에서 감히 아니 전문가 알아봤어요. 아니에요. 제가 뭐 화장품 회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 아니에요? 아니 근데 사실 화장품 그러면 수입 화장품을 한때 많이 쓰셨고 뭐 그렇죠. 지금 백화점 가면 네, 맞아요. 1층에 거의 수입 화장품들이 많은데 많죠. 어느 생각 보면 국내 화장품들도 자리를 꽤 많이 차지하고 맞아요. 있어요. 네. 예. 왜 이렇게 예, 인기가 맞습니다. 좋은 거죠? 예. 일단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화장품 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네. 이제 전체 시장 규모가 한 46억 달러 정도 되는데 전 세계 12위 정도예요. 아. 요 시장 점유율 자체는 세계 시장의 한 2.1%가 아주 미약해 보이지만 네. 네. 성장률이 한 4.5% 정도 됐어요, 작년에. 네. 1위인 미국이 0.7%, 프랑스, 이태리 전부 다 1%대거든요, 성장률이.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장한 배경에는 그 한류 열풍을 타고 동남아나 뭐 다른 수출 지역으로 많이 이제 팔려 나간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 두 분은 혹시 화장품 하루에 몇 종류나 좀 쓰세요? 몇 종류 쓰세요, 정말? 궁금해요. 처음에 할 때는 한 제 아침 뭐 저녁 해서 한 4-5가지는 쓰는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은 10가지 넘게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한 4-5가지 쓰는 것 같아요. 4-5가지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특유의 네. 이제 화장법이 여러 가지를 섞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그렇죠. 만든다고 들었는데 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한국 화장품이 더욱 또 잘 되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그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 다국적 그 화장품 회사가 이제 준비를 네. 설문을 했더니 중국인은 평균 한 3가지 정도. 그 다음에 프랑스 사람은 많이 쓸 것 같은데 제 느낌엔 한 5개 정도. 근데 한국 분들은 보통 7가지를 쓴다고 해요. 네. 많이는 뭐 11가지까지 네. 네. 쓴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아마 좀 영향을 많이 끼쳤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전문가분들 얘기하시는데 그렇긴 하더라고요. 일부러 많이 팔려고 비슷한 성분을 기능성이라고 해서 붙여갖고 많이 파는 것도 없지 않아 있대요. 이것도 이제 상술의 하나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너무 많이 바르면 피부가 정말 오히려, 힘들어진다고 네. 하더라고요. 지친다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한류 열풍이 화장품에까지 간 거는 뭐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우리나라가 좀 퍼지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이 한류의 가장 핵심이 원래는 드라마였죠. 그렇죠. 시작이 그랬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가장 많이 보는 국가일수록 이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베트남 같은 경우 굉장히 한류 열풍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베트남에서 그 1등하는 네. 화장품 회사가 이제 LG 생활건강이에요. 그래요? 여기서 한 16% 전체 네. 시장에 또 꽤 한방 차지하는 거네요. 엄청 차지하는 네. 거죠. 그래서 한방 브랜드도 또 만들고 네. 이렇다고 합니다. 주로 이제 보면은 중화권이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드라마를 통해서 아무래도 네. 배우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화장법을 따라하다 보니 네. 그러면 한국 화장품을 쓰면 좀 어울리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인드로 아. 이걸 쓰지 않나 하는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명동 나가보면 외국인들 참 많죠. 많잖아요. 그런데 가장 많이 사가고 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화장품이에요. 그렇죠. 정말. 화장품 가게 바글바글 네. 하죠. 막 정말 막 좀 못 알아듣는 얘기를 막 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면 또 외국 분들이고 그만큼 바구니 좀 하나씩. 뿌듯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 휴가 때 외국을 갔었는데 거기에 그 지역에서 가장 크다는 백화점에 갔더니 네. 전지현 씨의 사진이 전면에 다 있어서 여기가 우리나라였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만난 분이 그 어디서 왔냐고 해서 한국에 사는가 막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반가워하고. 그래서, 네. 그래서 니쿤 거기 태국이었거든요. 니쿤 2PM 뭐 이런 식으로 그 거의 뭐 한국이라 그러면 일단 그 아이돌 얘기를 K-pop. 뭐 안 네. 되는 영어로 한 10분 정도 했습니다. 예. 홍콩 출장 갔다 오셨다면서요. 좀 느껴지셨어요? 예, 제가 작년 네. 12월에 그 화장품 업계 관련해가지고 이제 출장을 갔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홍콩에 이제 뭐 백화점이라든지 길거리 다니면서도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한테 여쭤보고 이랬어요. 근데 네. 원래 홍콩, 뭐 대만, 이 중화권 여자분들이 화장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곳곳에 그 낯익은 얼굴들이 좀 다니시더라고요, 화장품이. 그래서 화장을 최근에 많이 하기 시작을 했고, 네.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네. 그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네네.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좀 큰 회사 같은 경우 단독 매장을 내고 보통 중소기업들은 그 일반 매장에 이제 매대에 이제 올라가거든요. 근데 중소기업들은 특히 수출을 할 때 그냥 안 그래도 될 것을 일부러 이제 한글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놔요. 한국 거다라는 네.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이 오히려 더 어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랑스럽긴 한데 빨리 성장하면 좀 체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문제점은 같네요. 없을까요? 네. 문제점이 네. 좀 있습니다. 네. 근데 모든 산업일수록 사실 급하게 성장을 하면 기초가 체력이다 하지만 네네. 기초 기술을 미처 습득하지 못하고 시장이 커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화장품 시장도 몇 개 그 대기업을 제외하면 90% 이상이 중소기업인데 특히 이들 같은 경우에는 기초 기술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요. 네. 기초 기술이라는 건 이제 아무래도 그 화장품의 효과를 내는 효능이 있는 원료를 네. 추출해내고 이것도 양산하는 그 기술인데 네. 이게 잘 안 돼서 대부분은 수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이런 부분을 네. 빨리 이제 그 개선을 해야 보완을 되는데 하죠. 네. 뭐 정부에서도 신경을 써서 아마 한 네. 5년간 700억 정도를 그 중소기업들 위해서 R&D를 위해서 좀 지원을 하겠다고 네. 하니까 네. 좀 지켜볼만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네. 사실 이제 성장을 빠르게 하다가 왜 이럴 경우에 가장 무서운 게 경계해야 되는 게 뭐 화장품에 무슨 납성분이 있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딱 맞아요. 조사가 나오면 네. 전체적으로 큰 타격을 그렇죠. 받거든요. 그리고 이게 단단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확 올라갔다 그러는 거는 사실 무너지기도 쉬우니까 맞아요. 지금 한류라 그래서 뭐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 것들이 좀 단단해지는 거는 이미 올라간 거라면 안을 좀 채우는 작업을 정말 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네, 들기도 한류열품 합니다. 반갑지만 이 기초부터 튼튼하게 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기 대표, 한정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아시는 분이 그 네. 베트남에서 무슨 가게를 좀 하시는데요. 네. 그 가게에다가 정말 한 번도 온 적 없는 그 우리나라 연예인 사진을 그냥 붙여만 놨대요.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어머나. 온대요. 아. 진짜로요. 그러니까 진짜 인기가 대단하긴 한가 봐요. 나가보면 정말 피부로 느껴요. 그렇죠? 네. 네, 자랑스러운 한국입니다. 주말을 라이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음 이 시간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